55세 하루하루 몸이 무겁고 아픈 게 당연해졌다는 그 남자.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 웃던 친구들도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주던 동료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정비공으로 30년 넘게 한 길을 걸으며 고된 현장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했다. 일찍이 손에 기름때가 묻는 일은 남들이 꺼리는 일이란 걸 알았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버텨왔다. 그런데 정작 퇴직을 하고 나니 그 누구도 그의 희생이나 헌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건강은 망가지고 통장에 남은 건 몇 개월치 생활비뿐. 거기다 믿었던 친구들까지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그는 처음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평범한 은퇴자의 현실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이야기다. 정비공으로 퇴직한 이 남성은 퇴직 후 급격히 악화된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고혈압까지. 젊을 때부터 누적된 몸의 피로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출되고 아무리 아껴도 남는 돈은 없다. 연금은 아직 몇 년이 더 남았고 예금도 거의 바닥. 그는 절실히 깨닫는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퇴직 후 돈을 얼마나 모아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관계, 그리고 심리적 기반까지 포함된 삶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가 더 크게 느낀 상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함께 술 마시며 회사 욕하던 친구들은 이제 각자의 삶에 바쁘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또 누군가는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미묘하게 서로의 처지를 알고 나면 연락도 줄어든다. 괜히 부담 줄까봐라는 말이 어딘가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그는 퇴직 후 이런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 사례는 김성택 가명 씨다. 그는 대기업 전자계열사 생산라인 정비직으로 일하다 55세에 퇴직했다. 평소 가족에게 모든 경제를 맡기고 본인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해왔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술자리도 즐겼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연락이 점점 줄었다. 알고 보니 그가 술값을 종종 냈던 터라 그의 퇴직 이후엔 자리를 만드는 이도 연락을 하는 이도 거의 없었다. 김 씨는 말한다. 난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들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과 돈이 빠지자 내가 빠진 거더라고요. 그가 느끼는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최영자 가명 씨다. 58세의 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하다 관절 통증이 심해져 자의반 타의반 퇴직했다. 그녀는 평생 저축을 해왔지만 자녀 학비와 병원비 등으로 거의 다 써버렸고 퇴직 후 남은 건 자그마한 전세 보증금뿐이었다. 문제는 퇴직 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섰고 자신감이 바닥을 쳤다. 건강도 돈도 사회적 연결도 약해지자 우울감이 밀려왔다. 그때 그녀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노년 심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망설이다 참여했다.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 내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건강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회복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장도훈 가명 씨다. 56세로 퇴직 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과거 직장 생활 내내 퇴직하면 쉬어야지라는 생각만 했고 퇴직 직후 몇 달간은 매일 늦잠 자고 드라마를 보며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기력과 죄책감이 몰려왔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졌지? 라는 자기 비하에 빠졌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찾았고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몸은 고되지만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나를 살게 해요.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증명이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퇴직 후의 삶은 재정과 건강, 그리고 관계와 자기 존중감이라는 세 축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만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퇴직 전부터 건강관리를 습관화해야 한다. 은퇴 이후의 병원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삶을 압박한다. 40대 중반부터는 주기적인 검진,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이 투자처럼 중요하다. 이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기초 자본이다. 둘째, 돈보다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찾아가야 한다.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다.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하면서 삶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존감이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일할 땐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들이 퇴직 후엔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취미를 만들고 소모임에 참여하고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싸울 수 있다. 이제 다시 돌아보자. 55세의 정비공,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은퇴 이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끝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누구도 우리의 은퇴 후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결되고 움직여야 한다. 노후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설계되어야만 찾아오는 삶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의 하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뇌와 마음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무기력감, 우울감,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 환경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뇌는 소속감과 의미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퇴직이라는 사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빼앗아갑니다. 1. 퇴직은 사회적 정체성을 박탈한다. 뇌는 그 공백을 위협으로 인식한다.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은 신경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가 뇌의 편도체의 미그달러를 자극해 불안과 우울 증상을 증가시킵니다. 직장이라는 소속, 명함이라는 사회적 지위, 일상적인 업무 루틴은 뇌에 있어 안정적인 정체성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혼란에 빠지며 자율신 경계가 교란됩니다. 2. 이를 멈추면 도파민 회로가 약해진다. 무기력과 무의욕의 이유. 1. 특히 문제 해결이나 팀 협업, 목표 달성 같은 활동은 뇌의 보상 시스템, 특히 도파민 회로를 자극합니다. 퇴직 후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무기력과 우울로 연결됩니다. 퇴직자들이 하루가 너무 길다, 아무 의욕이 안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뇌 화학물질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3. 사회적 고립은 실제로 뇌의 퇴화를 가속시킨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60% 이상 증가시키며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약화를 동반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친구, 동료, 지인들과의 대화, 소소한 갈등, 협업 같은 상호작용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자극인데 퇴직 후 이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4. 심리적 외로움은 심장과 면역에도 치명적이다. 학술지 하트에 발표된 2018년 영국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감정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면역계까지 억제합니다. 즉 혼자 있는 건 괜찮지만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몸도 망가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은퇴 후 삶의 설계는 단순한 경제 설계를 넘어 뇌 건강 설계, 심리적 회복 시스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까요? 첫째, 의미 있는 일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일이 곧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 커뮤니티 활동, 손주 돌봄까지도 내겐 나는 여전히 필요하고 쓰임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활동은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뇌가 외롭지 않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사람과의 대화를 포함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전화통화, 산책 모임, 종교 모임, 취미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기적인 만남은 뇌에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셋째, 퇴직 전부터 뇌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명상, 퍼즐, 악기 연주, 언어 학습, 글쓰기 같은 활동은 전두엽 활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뇌 활동은 퇴직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치매 예방 차원이 아니라 존재감 유지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쉬는 것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뇌는 쉬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의미 없는 휴식은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고립시키고 결국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설계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 누구와 함께 어떤 의미를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의 이 질문이 당신의 10년 후 내 건강, 심장 건강, 마음 건강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노후는 절대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움직이고 연결될 때만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